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테슬라는 디지털 통화의 장기적 잠재력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작년 6월에 테슬라가 제출한 SEC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1분기에 우리는 비트코인에 총 1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제품 판매에 대한 지불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수락했으며 2021년 5월에 이 관행을 중단했습니다. 투자이자 현금에 대한 유동적 대안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즈니스 요구와 시장 및 환경 조건에 대한 관점에 따라 언제든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해당 회계 규칙에 따라 무기한 지역되는 무형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 후 언제든지 해당 자산의 장부가치 이하로 공정가치가 감소하면 손상 비용을 인식해야 하지만 매각될 때까지 시장 가격 인상에 대해 상향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또 미래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러한 비용은 자산 시장의 전체 시장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손상이 발생하는 기간에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된 6개월 동안 우리는 비트코인 장부가치 변경으로 인해 약 5천만 달러의 손상 손실을 기록했으며 특정 비트코인 판매로 인해 1억 2천만 8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말이지만 정리해보면요,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를 믿어서 투자했지만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보유 자체가 회사의 장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테슬라의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 중 75%를 법정화폐로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대차 대조표에 9억 3,600만 달러의 현금이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에 관한 많은 트윗을 올리며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렸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한 걸음 물러섰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판매 가격이나 손실 정도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판매한 2분기의 비트코인 가격은 46K부터 시작해서 19K까지 지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중 어떤 기간에 매도했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왜 비트코인을 판 것일까요? 이번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수 매각한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완화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현금 포지션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운영 전략상 더 많은 현금 확보가 필요했다는 말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을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테슬라는 향후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사실은 크립토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말을 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저스틴 선입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토의 창시자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따서 저스트코인과 썬코인까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은 크립토 시장에 좋은 소식이며 더 이상 암호화폐 업계가 테슬라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암호화폐가 대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을 긍정적으로 설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자산들이 있지만 실제로 유동성이 없어서 대량 매매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테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테더는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 어음으로 구성하고 있었는데 테더에 뱅커런이 발생해서 기업 어음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 해당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더의 문제가 전통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비트코인 거래는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매우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미래에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스틴 선의 결론입니다. 마이클 셀러 형님도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 한마디 거두셨는데요. 비트코인을 75% 팔았다는 것은 이제 25%만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25%가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라 이에 관해 논쟁하기는 어렵겠네요. 어쨌든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이 예상외로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티는 안 내지만 본인도 불편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까지 팔았다는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비트코인 관련 행보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2월 초에 테슬라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고,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언급도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급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당시는 상승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인데 테슬라의 발표가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으며 큰 견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68K 고점까지 상승했죠. 테슬라는 작년 1분기 말에 구매했던 비트코인의 10%를 매각했는데 이때 판매로 1억 1천만 달러의 차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테슬라가 3월 말에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했다가 2달도 안 돼서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결정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은 테슬라가 올리고 테슬라가 내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테슬라의 영향력은 컸는데요. 이렇듯 한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크립토 시장이 테슬라에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저스틴 선의 의견이 일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어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조용히 있는 이유를 돈패밀리 분들은 잘 아시죠? 바로 26일, 27일 예정된 FOMC 회의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결국 FOMC 발표 결과에 따라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CPI가 9%를 넘어선 이후로 물가가 잡히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준은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라드와 같은 연준 위원이 100bp 인상을 필요치 않다고 얘기한 이후로 100bp 인상을 예측하는 시장의 확률은 30%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원들이 달래기식으로 하는 말은 걸러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100bp 인상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지난 CPI 결과를 두고 봤을 때 100bp 인상이 나올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CPI 이후로 시장은 오히려 조금 상승을 보였죠. 그런 상태이기에 그때 반영되지 않은 유보된 하락이 이번 FOMC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계속해서 기노브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일론 머스크는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어느 순간 다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해 이 시장을 들어올릴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가 하는 행동에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그림일 겁니다. 테슬라 같은 인류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테스트를 위해 매도했고요. 큰 이익도 봤으며 손실도 봤을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명분은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큰 명분을 만들어가는 중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디워드 컨퍼런스에서 만나요. 안녕.